16. 완벽함보다 실행이 낫다.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의견과 협조를 구하고 업무를 분담해 단계적으로 임무를 완수해 나갈 때 비로소 조금씩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심리학과 자기계발 교육에 관한 일을 하고 있어서인지 친구들은 종종 내게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이야기하곤 한다. 그 중에는 완벽한 짝을 만나고 싶다는 친구도, 완벽한 주거 환경과 업무 환경에서 완벽한 삶을 살고 싶다는 친구도 적지 않다. 그런데 이처럼 완벽한 미래를 꿈꾸는 친구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친구들 중 몇 남지 않은 미혼자이거나 이직이 잦거나 교제 상대가 자주 바뀌는 편으로 멋진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이다. 물론 이 친구들에겐 꿈이 없지도 방향성이 부족하지도 않다. 오히려 계획을 잘 세울 줄 알고 에너지 또한 넘친다. 어떻게 보면 그 누구보다도 강한 의지력과 인내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이 공통으로 가진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 바로 완벽주의다. 심리학에서는 완벽주의를 병 그 자체가 아닌 쉽게 마음의 병을 일으킬 성격적 특징의 하나로 본다.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에게까지 부담감을 안겨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기 십상이고 그만큼 우울, 초조, 강박 등에 사로잡힐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심리학에서는 완벽주의를 다차원적 특징으로 본다. 완벽주의라는 것 자체가 자신에 대한 완벽주의를 포함해 타인에 대한 완벽주의, 부모로부터 또는 사회로부터 생겨난 완벽주의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데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완벽주의의 기준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지 그 개념이 모호하다 보니 결국 자신을 들볶거나 남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셈이다. 이론상으로는 완벽주의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완벽주의가 기능적으로 작용할 경우에는 무슨 일이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최상의 결과를 도모함으로써 자존감과 자기효능감, 성취감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항상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오고 매사 불만족스러움에 자꾸만 짜증이 밀려오는 것은 완벽주의의 부정적인 측면이다. 문제는 완벽주의자들 모두 자신의 완벽주의가 약이 되길 바라지만 바로 그러한 마음 때문에 오히려 독이 된다는 데 있다. 그들은 말한다. 나도 그렇게 마음 졸이고 싶지는 않아. 하지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떡해? 당신은 당신이 완벽주의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일은 많은데 주변엔 도움되는 사람들이 하나 없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다음 질문에 답해 자신을 점검해보자. 1. 다른 사람은 제대로 해내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항상 일을 자처하는가? 2.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설정해놓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크게 실망하는 편인가? 3. 일이 이렇게 저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안 되네? 처럼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아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가? 4.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생기면 일을 뒤엎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은가? 5. 다른 사람의 평가, 특히 자신의 능력에 대한 남들의 평가가 많이 신경 쓰이는가? 6.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나 허물을 평소에도 자주 떠올리는가? 7.
뭔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일을 제때 완수하지 못한다거나 아예 시작을 미루는 일이 잦은가? 위 7개 질문 중 절반 이상의 답이 그렇다일 경우 당신은 완벽주의자 성향을 지녔거나 일상생활 중에 이미 완벽주의의 부정적 영향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 사실 완벽주의는 황금 수갑과 다름이 없다. 물론 성취욕이 있다는 건 매우 좋은 장점이고 특히 사장님들이 좋아할 만한 직원의 조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성취욕 때문에 사소한 부분까지 완벽을 지나치게 추구하다가 결국 큰 그림을 포기하거나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몰아붙여 일을 더 어렵게 만들고 무슨 일이든 자신이 처리하려 들거나 일을 미루고 미뤄 시작조차 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솔직히 말하면 대학 시절의 나에게도 이런 성향이 있었다. 리포트 과제가 주어지면 곧바로 어떤 식으로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너무 잘하려는 욕심에 거창하게 구성을 한 나머지 주야장천 준비만 하고 일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 결국 그렇게 마지막까지 미루다 어쩔 수 없는 순간이 되어서야 리포트를 쓰기 시작했고 결과는 항상 용두삼이었다. 정말 안타깝지 않은가? 그런데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사실은 업무상의 완벽주의자는 가장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도 심각한 미루기병으로 업무 효율이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완벽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사실 완벽주의의 성향을 바꾼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선천적으로 타고났든 어린 시절부터 학습되었든 완벽주의의 성향은 이미 우리의 가치관 속 깊이 뿌리를 내려 완벽하지 않음을 추구하고 빈틈을 허용하는 일을 불편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따라서 완벽주의에서 벗어나려면 가장 먼저 자신에게 완벽주의의 성향이 있음을 인정하고 완벽주의가 나의 삶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는 완벽주의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없애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80-20 법칙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줄 것임을 믿는다. 80-20 법칙이란 80%의 효과가 20%의 노력으로 얻어진다는 법칙이다. 반대로 말하면 나머지 20%의 효과를 채우기 위해 80%의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생각해보라. 현재 자신이 처리해야 할 프로젝트가 5개가 있다면 당신은 100%의 힘을 들여 하나의 프로젝트를 100%로 해내겠는가? 아니면 5개의 프로젝트에 고루 힘을 분산해 모든 프로젝트를 70%에서 80% 정도로 마무리하겠는가? 전체를 고려한다면 어느 쪽의 효과가 더 좋겠는가? 그러니 다음부터는 이미 어떤 일을 합격선으로 진행해놓고 다시 완벽을 기하려는 자신을 발견하거든 이 법칙을 떠올려라. 그러면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훨씬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는 무엇이며 보너스 문제 같은 일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한다. 완벽주의자들은 눈에 보이는 일을 먼저 처리해야 직성이 풀리는 편이다. 그러나 80-20 법칙의 효과를 내려면 일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핵심 목표를 파악해 꼭 해야 할 일들을 리스트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리스트에 작성된 조건들을 먼저 충족시킨 후 여력이 남으면 그때 나머지 세부 사항들을 조정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분은 훌륭하지만 또 어떤 부분은 기본적인 작업조차 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불합격을 받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일이 무엇인지 파악해 이를 먼저 처리한 후 다음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셋째, 주동적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과 피드백을 구한다. 이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완벽주의자는 항상 자신의 작품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일 자체가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피드백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피드백이 존재해야 좀 더 빠르게 다른 관점을 알아볼 수 있고 자신의 맹점을 찾아 더 빠른 발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항상 예의 바르게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지만 좀처럼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어느 부분이 가장 잘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처럼 좋은 말을 들을 수 있는 질문부터 던져보자.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법이니 긍정적인 피드백을 강심제로 삼는 것이다. 그런 다음 다시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라고 묻는 것이다. 이때는 섣불리 자신을 변호하지도 부연 설명을 덧붙이지도 말고 일단 듣고 기록하기만 하자. 피드백에 대한 반응은 상대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스스로 피드백을 소화한 다음에 보여도 늦지 않다. 이렇게 하면 아마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일리가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물론 이때 냉정함은 필수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의 말에 담긴 이치가 좀 더 명확하게 보일 테니까 말이다. 늘 이런 식으로 행동하다 보면 남들의 지적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씩 사라질 것이다. 페이스북 본사에 가면 벽에 이런 슬로건이 붙어 있다고 한다. 완벽보다 실행이 낫다. Done is better than perfect. 자신에게 심각한 완벽주의의 성향이 있음을 인정한 여성 기업가 페이스북 최고 운영 책임자인 셰릴 샌드버그가 한 말이라고 전해진다. 그녀는 자신의 저서에서도 완벽이 곧 적이다 라고 말했다. 그렇다. 우리의 적은 우리 자신도 상사도 동료도 아니다. 지나치게 추상적이지만 시시때때로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완벽주의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적이다. 이제 우리에겐 선택이 남았다. 전처럼 완벽하지만 현실엔 존재하지 않는 이상 속에서 살거나 몸을 움직여 핵심 목표를 찾은 다음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분배해 일을 시작하거나 때로는 기분이 가라앉기도 하고 때로는 괴로움에 몸부림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무리 해도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음을 받아들이되 한 가지 사실만은 잊지 말자.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의견과 협조를 구하고 업무를 분담해 단계적으로 임무를 완수해 나갈 때 비로소 조금씩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자신의 기준에 완벽히 들어맞지 않아도 타인이 보기에는 충분히 훌륭한 수준의 성과를 거두었다면 또는 자신의 기대를 뛰어넘는 결과를 낳았다면 그래서 다들 당신을 칭찬한다면 이를 어색해야 할 마음속 완벽한 자신에게 잊지 말고 말해보자. 이 정도도 훌륭하잖아. 안 그래? 마음 편히 가져. 아직 발전의 여지가 있으니 다음번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부디 자신의 완벽주의와 평화롭게 공존하며 윈윈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매일 3분 습관. 완벽주의에서 벗어나는 법. 스텝 1. 자신에게 완벽주의의 성향이 있음을 인정하고 80-20 법칙이 구세주가 되어줄 것임을 믿는다. 스텝 2.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는 무엇이며
보너스 문제 같은 일은 무엇인지를 명확히 구분한다. 스텝 3. 주동적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과 피드백을 구한다. 좋았던 점을 먼저 물은 다음 다시 보완이 필요한 점에 관해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